저희가 네 분의 그 논찬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성희 교수님께 이제 가능하면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를 조금 지목을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지목을 해주셔서 말씀 좀 해주시고 전체 네 분의 논찬이 끝나면은 또 함께 계신 분들의 또 코멘트가 조금 있고 그거 마무리로 각 사이트에서 이제 피드백하는 형태로 전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복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공공예술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고요. 기획 활동 또는 연구 활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은 낯이 익은 분들이어서 저를 아실 것 같고, 그렇지 이번 새로 뵙는 분들은 혹시 제가 어떤 바탕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예,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 토론 때도 이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들여다보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미난 그 사례들에 대한 발표를 이렇게 견문질하면서 막 즐기는 정도요. 그래서 와 재밌다 그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각의 지금 사업별로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계속 그 발표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재밌다. 그리고 다들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또 그 진지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계속 보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게 토론에서 얘기가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요. 제가 첫 번째 지난번 토론 때는 똑같은 상황이라 그냥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의 언어의 공공성 문제를 이 문화기획 활동가들이 어떻게 잘 좀 쥐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과연 이제 에코뮤지엄을 포함해서 이 활동의 본 목표가 뭘까? 그 안에서 저희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런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뭐지? 이제 관광과 자꾸 연계되는 것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그 질문을 한 가지 드렸었고, 저희가 지속성이라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모두 발언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5 프로젝트 발표를 보면서 하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떠올라서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제 조금 선정적으로 하나 단어를 끄집어내자면 이제 떴다방이요. 떴다방. 예, 그러니까 저희 이 사업의 그리고 예술가들이나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들의 역할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민간들이 해내는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다 이제 관주도 형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기부터 저희가 관공미술이라고 이렇게 공공미술은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작가, 기획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스스로 정말 알고 경계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숙명적으로 이렇게 떴다방의 어떤 형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 자신의
거점, 자신의 삶의 거점으로부터 이런 활동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특정 음, 지역으로 들어가서.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 가서 그 진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 형식적 문제의 결과로 그 작가나 기획자들이나 관련자들이 빠져나왔을 때 과연 그거는 유지가 됐나? 저도 적지 않은 기간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그 음, 유지되는 사례들을 별로 못 보거든요. 어떤, 예, 예. 그 제가 떴다방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고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제 폄훼할 의도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선정적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나오고 그 결과들이 흐지부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제 지치거든요. 음, 어, 다행히 지금은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다행히 잘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들을 보지만 여전히 저희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제가 이 키워드를 막 메모를 하다 보니까 되게 주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대부분 박물관, 그러니까 마을 박물관, 마을 미술관, 뭐 생활사 박물관 이런 형태인데 제가 들었던 건 이제 이게 그냥 하나의 이게 저희가 이 사회적으로 이제 획득한 하나의 형식이구나. 전에는 되게 새로웠거든요. 음, 그렇지만 지금 각각의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그 즐거움과 재미는 이렇게 새로움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회가 공이 갖게 된 하나의 역량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유행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이 주목받으니까요. 이런 활동들이. 그 시기에는 그게 새로웠기 때문에 막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 바탕에 그 저희가 계속 이제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마을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발표 때도 그 지역의 어떤 쇠락했지만 그 쇠락 때문에 그 지역이 보존하고 있는 가치 이 부분들이 새로운 가치로 조망받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 해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실은 그럴듯한데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쇠락해서 뭔가 보존되고 있는데 그거에 저희가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사는 분도 정말 불편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흥미, 그것에 대한 낭만이라면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살만해질 만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배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한 70년 된 집을 지금 이제 그 저희 근대 가옥 하나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음, 이 비용이 신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어떤 저희가 느꼈던 가치를 보존하면서 실제 사는 사람도 여기서 살만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지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저것이 좀 보존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바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이제 좀 걸렸던 게 그 신망리하고 관인문화마을의 그 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점 공간. 그것 좀, 예, 예. 아까 신망리는 뉴호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고 관인문화마을은 제, 잼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의미는 정말 잘 알겠는데 제가 모두 말씀드린 이제 언어의 공공성 문제에서
과연 반드시 이거를 영문으로 적어야 되고 거기에 한글을 보조적으로 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한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 한번 좀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미 이 공공이라는 사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특히 오늘 같은 주제의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면밀히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이게 특정 주제를 깊게 토론할 만한 자리가 아니어서 예,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두서없이 그냥 키워드만 좀 그, 말씀하시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선생님부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신망리에서 아까 이제 제기했던 그 공공미술이 예, 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예, 부분만 좀 우리 진나래 작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마을 정착 공공미술 차원에서의 마을미술관을 만들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예, 관도 별로 별로고 주민도 별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철도청 얘들도 예. 별로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만 좀 짧게 예, 아, 이제 사실 이제 그 진나래 작가님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김나래 작가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이제 큰 문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 제안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까? 이를테면 제가 여기에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할 때 그 제안한 사람의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은 내가 때로는 작가로서 기획자로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사용해 버렸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하는 순간에 내게 주어질 책임을 나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나에게 물어봤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모든 작가들, 모든 기획자들한테 아마 숙제처럼 있을 겁니다. 진아래 작가님 같은 경우에 친망리 사업도 오랫동안 고민하셨고 그 지역을 계속 방문하면서 지역분들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아까 조금 이제 저희가 공공미술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사례로 보여주셨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잘 그 안착해 들어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그럼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고단한 활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하는 작가나 기획자들이 먹고 살만하게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여러 부분들을 감내하고 오늘 여기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모든 굉장히 많은 걸 감내하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책임이라는 영역 내에서는 사회가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김갑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 이걸 좀 포괄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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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늘 우리가 이렇게 좀 성찰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김순례 이사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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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시간이 급해서 먼저 예, 하겠습니다. 예, 예, 5분 발표는 참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을 들을 때나 지금 들을 때나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에코뮤지엄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늘 걸리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맨 끝에 발표하신 관인마을 유두 선생님이 이제 그 기대 효과를 말씀하실 때 젊은 세대 활용도라든지 일자리 제공, 창업 기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무거운 주제를 기대 효과로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에코뮤지엄을 지금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에코미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술가 활동이라든지 예토좀 살리기, 아카이브하기, 주민과 접촉하기는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 사전에서 정의한 거를 보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또는 쓸모 아니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의 끄트머리는 항상 보면 돈이 붙어 있어요. 경제적 효과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미점 사업을 통해서 과연 그 유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민은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지역별로 한 번씩만 말씀드리면 그 김포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읍비읍 미술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자리가 조금 좋은데 그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거리를 좀 넓게 넓혀서 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질문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국원 미술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DM지와 접경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강하고 같은 경우는 DM지가 아니고 접경 지역입니다. DM지 같은 경우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쌍방이 2km씩 물러난 지역이 DM지인데 접경 지역은 그냥 민간 선박이 항행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 휴전선 선수전 협정문 중에도 보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이 정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우리 토론 때 어떤 것처럼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포구를 한번 좀 더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동두천 턱걸이 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갔다 왔지만 가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그 턱걸이 미술관 앞에 있는 하천이었습니다. 그 하천이 지금은 비어 있지만 과거에는 수많은 미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목조주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목조주택의 원형을 좀 찾던지 아니면 원형을 찾아서 한번 복원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망리 같은 경우는 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있는데 특히 가장 힘든 게 신망리에서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뭐 마을 해설사라든지 다방거리 활성화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도심 한가운데 뭐 도심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그 양옥주택 한가운데 제비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제비를 주제로 한 또 다른 다양한 뭐 이야기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인마을 같은 경우 제가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대 효과가 정말 달성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김은수 박사님, 박사님도 좀 코멘트. 전체적인 코멘트를 다 듣고 각 사이트가 피드백하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오늘 5군데는 제가 갔다 왔던 지역인데 갔다 왔을 때보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복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2가지는 저도 공부하고 있는 사실인데 첫 번째가 떳다방입니다. 떳다방 우려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문화예술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되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여기다 해놨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에코미점 처음을 시작을 보면은 되게 전문가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필연적이에요. 전문가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주민들과의 어느 융화를 하고 빠지는 거죠. 그게 빠지는 게 잘못해놓고 나가면 떳다방이 돼버리는 거고 성공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에코미는 결국 예산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에코미 지역이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 그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뭐 경제적이든 관광이든 뭐 이런 이념적이든 이해주지, 작은 한두 개 가지고는 변화 주기가 어렵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항상 느끼고 있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 포천 가리는 제가 그 방문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을 같이 동행했던 지역이에요. 그 주민과의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거점,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관인 지역은 실제로 그 행동으로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도 느꼈고요. 그런 점에서 북변동에 그 얘기를 하면은 그 거점 공간은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지금 관인처럼 간판도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북변동을 봤을 때, 그 상가를 봤을 때, 아, 저 정도는 돼야 뭔가 생기겠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좀 규모가 작아서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보그곳은 정체성이나 이념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뭐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흉금을 터놓고 가는 공간이다. 정말 좋은 그 얘기로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일본의 아가노강 그 에코뮤지엄이라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진행 중인 에코뮤지엄 지역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한 일이 주민들과의 만남을, 자리를 마련하는데 10명 이내로 합니다. 이쪽 주최 측하고 주민하고 10명 이내로 해서 식당에서 만나요. 만나서 2시간을 만나는데 15분 동안은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15분 동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얻은 자료로 만든 작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얘기를 듣고 이런 그 작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사실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해서 2시간 동안 만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1년에 한 많을 때는 40회, 적을 때는 20회 해서, 예, 그때 만든 자료를 가지고 또 그 사업을 만듭니다. 그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만남도, 그 교감도 하고, 그 얻은 자료로 그 에코뮤지엄 사업에 그 개발을 하는 그런 자료를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두천이나 연천은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연천의 진나래 작가님이 말씀하신 마을을 두시지 않기,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상당히 에코뮤지엄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뭐 보수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명감만 가지고 요구하는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과의 그 교감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그 연구 책임자나 그 활동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둘쓰지 않게 하는 것은, 아까 그 일본의 아가노강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민들을 잘 그 교감을 갖게 할 그런 그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눈에 보게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그 에코뮤지엄의 효과에 대해서 그 인구 감소, 일자리 창출 하는데, 사실 일본도 한 100개 이상 지역이 했지만은 인구 감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아마 신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대신 이제 좀 늦게 정체시킬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일자리 창조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나 들어오지 예, 예. 되게 은퇴하신 분들이 예, 하게 되는 거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요즘 내세우는 건 뭐냐면 학습이에요. 지역에 대한 애착심, 그다음에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뭐 유적들을 가지고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에 강사로 나가는 그런 예, 예.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물론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인구 감소나 일자리 창출은 좀 어렵지 않나.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학습적으로 또 하나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신성희 교수님, 예, 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성희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힘드신데 더 들으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깐 10초 동안 기지개 좀 필까요? 이렇게.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러시죠, 뭐. 저도 오줌이 내려와가지고. 예, 예. 잠깐 정보. 예, 함축적이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맨날 짧게 얘기한다 그래도 길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참 난감한데요.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저기 컨설팅 약간 맛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뭐 학술적인 토론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잘 되면 잘 되시는 대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일은 뭔가 우리가 다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같아요. 김포 두 군데 우리 정은주 차장님하고 박정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특히 부변동이 그렇게 김포의 구도심인 줄도 잘 몰랐고 김포는 신도시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개발 사업이 활황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서의 에코뮤지엄 사업이 쉽지도 않을 수 있다는 않을 여건일 수 있어요. 원래 문화적으로 성장을 꾀하려면 더 이상의 뭐 이렇게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을 제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로 보면 뭐 이렇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 확실하면 문화적인 자원의 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어려워지고 막혔을 때 비로소 이제 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김포에는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찾아서 해나가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부 갤러리죠. 부부 갤러리. 비읍 갤러리. 이거 이렇게 폐건물 같은 아주 쇠락한 그런 건물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장소성을 잘 살린 프로젝트 같아요.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다는 위치 이점을 살려서 1층을 유리창으로 보는 전시관으로 만드신 것도 뭐 지금 다 된 결과를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1층은 유동성이 중요하고 1층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그 건물의 성패가 달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관 옆에 안내소보다는 안내소는 위층으로 올리시고 다른 유동성이 중요한 기능이나 상점이나 그런 시설이 보다 좀 효율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떠신지 제가 뭐 현장을 안 가봐서 사실 이게 무슨 장님 문고리 잡듯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들은 발표만으로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박정현 팀장님이 보고고 작은 미술관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의 프로젝트들은 그 에코뮤지엄의 이념과 본질에 잘 맞는 장소성을 잘 살리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약간 좀 앞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위치한 장소성도 살리고 그 방공호 그런 게 저기 냉전 유산들이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돋보였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던 게 그 사진들 보여주셨을 때요. 니트 만들기 할머니들 사진 보여주셨을 때 그
감동이 어디서 오는지 과학적으로 잘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감동이 왜 어디서 감동을 사게 되는지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을 때 감동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꼭 뜬금없을 때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 땀 한 땀 니트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찍힌 사진이 왜 이렇게 감동을 주는지 그 감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미학에서는 오센티서티,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천착을 많이 하잖아요. 진정성의 진수가 어디 오는가? 이렇게 어려운 말 할 거 없이 감동은 제가 최소한 사회과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심에서는 오는 것 같아요. 진심이 우러났을 때 감동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그런 그 마을 어르신들, 주민들의 창작의 보람과 소박한 기쁨을 선사해 주면서 그 보는 사람들한테 그 결과물이 이렇게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수도권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최대의 뭐랄까 시장처를 가까이 두고 있고 공항도 있고 한강하고 있어서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인데 지금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지 버텨나가시면 저는 김포 지역의 에코미전 사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잠재성이 있다고 오늘 발표를 듣고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하고 연천, 동두천은 저가 답사를 몇 번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관심 있게 본 게 그 순자 문화재거든요. 어떤 기지촌 여성은 자기를 알기를 부끄러워하고 과거에 기지촌 여성이었다는 걸 숨기려고 하는데 이 순자는 문화재라는 축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걸 깊이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지촌의 과거를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잊지 말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지촌에서 종사하셨던 여성분들은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고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하여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과거에 자기들이 이렇게 술과 웃음을 팔던 술집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그거 봐서 아 여기 기지촌에 있었던 거래 미군들한테 이렇게 접대하는 여성들이 있었대 하는 걸 기억하는 걸 원하는지 만약에 원한다면 즉 그런 방식이어야 하는지가 조심스럽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물관에다가 사진을 보여주고 예전에 기지촌에 뭐 그 클럽이었던 데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공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동두천은 그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산실이었던 곳이에요. 또 모태가 됐던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지금 홍대의 클럽들이 홍대가 뭐 집가도 비싸지고 렌트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 싸고 입지가 좋아서 들어갔던 지하에 있던 반지하나 이런 데 있던 클럽들이 그게 우리나라 그 대중음악 키운 그런 인큐베이팅한 음악 공간들이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동두천은 지하철 1호선으로 그래서 그 클러버들이 지하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옛날에 미국에 있어서 뭐 이렇게 악기로 재즈 음악제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소소하게 축제에 한 두세 그룹 정도를 하실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이렇게 잘 짖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하키하고 지금 K 뮤직이 얼마나 지금 세계화의 날개를 활활 달고 있습니까? 동두천은요. 전 제2의 홍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거 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된 데 거의 없어요.
어려워 보여도 이 지하철 1호선 때문에 가능하고 과거에 음악 자원이 있고 홍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 자원들, 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문화재단에서 그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가시화시키고 있어서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도 더 관심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천 신망리 마을박물관 진나래 작가님, 근데 이제 뭐 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연천도 저는 지금은 막 오지같이 느껴지고 하지만 이 코로나를 겪은 한국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그 분단선에서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잠재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핑을 하시고 옛 지도에서 리서치를 차분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돋보여서 외부에서 들어온 작가 한 명이 이렇게 지역을 이해하려고 연구를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동식 가구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게 가구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장소나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 신망리 마을박물관은 한 사람의 똑똑한 예술가가 어떤 역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좀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 작가님이 수줍게 결론에 제주신 예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거 저 정말 공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의나 예절,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예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이런 예의를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다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는 입시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에코뮤지엄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향교에서 그런 걸 했고요. 향교에서 훈장이만 한 게 아니라요. 공간이 그걸 했어요. 여러분 향교를 들어선 입구가 문이 되게 낮게 돼 있어요. 옛날에 작아서가 아니라 고개를 숙여서 일부러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에코뮤지엄 사업지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 해줄 수 없는 마을에서 마을의 그 공통의 기억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도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포천 관인문화마을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제한돼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듣기 때는 이 유돌 작가님이 SNS 환경을 잘 분석을 하시고 벌처 환경도 고려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어디 무슨 뭐 건물 하나, 장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버드아이 시각으로 계획을 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 결과가 매핑이거든요. 지금은 우리에게 얘기할 거리가 뭐 그렇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창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포천에 금수정이라고 조선시대 3대 명승이라고 하던 곳이 있어요. 이거 개발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던데 문화재단에서 금수정을 좀 복원해 주시거나 어떻게 좀 정리하실 수 없는지. 앞으로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저기 작가님도 그렇고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공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거, 뭐 바람직한 거하고도 연관되어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공성은 뭐 규칙이라든지 오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사실은 공공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소셜한 말로 좀 대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김포, 연천, 동두천, 포천의 발표는 굉장히 저의 그 뭐랄까 딱딱해진 것도 일깨워주고 즐겁게 들었는데 끝으로 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줌이라는 이 화면이 주는 매체에 또 적합한 발표와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또 현장이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건 주의해 마샬
아니 medium is the message라 그랬어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하는데 메시지적인 게 아니라 미디엄 자체가 메시지가 되거든요. 오늘 이 줌 화면에서는 오늘 발표가 굉장히 다 돋보이고 사업장들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